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내 인생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행복한 노후를 꿈꾸지만 외로움과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30년간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한 것은 진작 알았더라면 이란 말이었습니다. 80대가 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이 7가지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 75년간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행복은 재산이나 명예가 아닌 관계의 질과 마음가짐에서 결정됩니다. 부자였던 노인의 43%가 불행하다고 답한 반면 적은 소득의 노인 중 67%는 행복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는 실천법, 매일 아침 기쁘게 눈뜨게 하는 간단한 습관, 그리고 돈 걱정 없이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더는 나이 들었다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것들입니다. 더 이상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황금기로 만들 실질적인 지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늘 교차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믿음이 중요해요. 제가 만났던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한결같이 고독을 사랑하고 자립하는 삶을 중요시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법을 터득하셨지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고 10분간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제 하루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노년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 중에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누군가와 대화하세요. 가족, 이웃, 심지어 마트 계산원과의 짧은 인사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은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이렇게 작은 실천이 외로움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한 2번째 비밀은 매일을 제대로 살아가는 습관입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으로 3년을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규칙적인 일상을 만들기로 결심하셨대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 주변을 30분 산책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집안 정리를 하고 오후에는 취미 생활을 하는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강 선생님,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시 즐겁네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어요. 여러분의 하루 루틴은 어떠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하는 것부터 침대 정리,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안정감을 주고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집안 정돈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작은 성취감도 줍니다.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법도 중요해요. 맛있는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작은 행복을 매일 찾아보세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미숙님은 매일 저녁 자신이 찾은 오늘의 행복을 노트에 적으시는데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지금은 하루에 5가지도 쉽게 찾으신다고 해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도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저는 항상 어르신들께 이렇게 조언해 드립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건강식품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적당한 양,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73세 정영우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게 되면서 식사를 대충 때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저를 찾아오셨죠.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삶을 권해드렸어요. 혼자라도 밥상을 예쁘게 차리고 좋아하는 반찬 하나를 정성껏 만들어 드세요. 1년 후 할아버지는 요리 모임까지 다니시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셨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이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차려요. 그러다 보니 인생 자체가 달라졌어요. 노년의 행복은 돈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의 행복을 놓치곤 하시는데요. 제가 만난 행복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셨어요.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아침 햇살, 손자의 웃음소리, 오랜 친구와의 대화 같은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법을 배워보세요. 이제 노년의 행복을 위한 세 번째 비밀, 인간관계와 소통, 그리고 유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누구에게 전화하시나요? 누구와 대화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20년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대학 동창 3명과 만나신다고 해요. 우리끼리는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아픈 것, 외로운 것, 자식 걱정까지. 이 만남이 내 인생의 버팀목이에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할머니는 우울증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물론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더라도 꾸준히 나가다 보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동수 씨는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셨지만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대요.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3번 그 시간만 기다려요. 고민을 해소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고민 노트를 써보라고 권해드려요. 걱정되는 일을 종이에 적어보면 그 문제가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20분씩 걸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유머 감각은 노년의 활력소입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 정말 맞습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분들이었어요. 75세 박재용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유머 책을 한 페이지씩 읽으신대요. 웃으면 그날 하루가 달라져요. 작은 일에 웃을 줄 알아야 행복한 노년이 옵니다. 대화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노년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경청하시나요? 68세 이미경님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경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이미경님께 적극적 경청을 연습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대화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랬군요, 정말요 와 같은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러자 주변 사람들도 이미경님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기 시작했답니다. 조용한 대화와 취미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77세 최병철 할아버지와 72세 최영자 할머니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퍼즐을 맞추신대요. 말은 별로 안 해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만함을 느껴요. 이렇게 함께하는 취미 활동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노년의 행복을 위한 네 번째 비밀, 정리와 단순함이 주는 안정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면 마음도 정리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은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인생의 정리정돈을 권해드립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관계, 감정, 후회까지 모두 정리해보라고요. 81세 박명자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남편의 물건을 그대로 두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눈물이 났지만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좋은 추억만 간직하게 됐어요. 물건 줄이기의 심리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이 많을수록 그것을 관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74세 김정숙님은 집 정리를 시작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릴수록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은 물건을 살 때 정말 필요한가? 3번 생각해요. 적당한 소유와 단순한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기쁨을 주는 물건은 소중히 간직하세요.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쌓아둔 것들, 미래에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며 보관하는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정리는 단계별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면 포기하기 쉬워요. 저는 어르신들께 15분 정리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루에 딱 15분만 정해서 한 영역에 책상 위, 옷장 한 칸을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해나가면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건 정리가 곧 인생 정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물건은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69세 이상철 씨는 퇴직 후 집 정리를 시작하며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되었대요. 30년 모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내 인생도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죠. 그렇게 집 정리를 마친 후 이상철 씨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떠나셨답니다. 이제 노년의 행복을 위한 5번째 비밀, 돈과 시간, 노년의 자산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노후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뭔가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돈을 먼저 언급하십니다. 돈이 부족해서 행복할 수 없어요. 연금만으로는 살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놀랍게도 재정 상태와 행복감은 생각보다 큰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이상의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행복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2세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평생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셨어요. 은퇴 후에도 항상 돈이 더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지출을 극도로 아끼셨죠. 그러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그때서야 깨달으셨대요. 모아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 나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느라 시간을 써버렸는데 이제는 그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돈에 대한 집착 대신 현명한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기쁨 예산을 세워보라고 권해드려요.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맛있는 식사, 좋아하는 책, 오랜 친구와의 만남 같은 것들에 말이죠.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월 연금의 5%를 행복 통장에 모아두셨다가 분기마다 손주들과 나들이를 하신대요. 그날을 위해 아끼는 재미가 있어요. 돈의 액수보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절약과 합리적 소비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약은 필요한 것도 아끼는 것이지만 합리적 소비는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쓰는 지혜예요. 예를 들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재료, 편안한 신발, 취미 활동에 필요한 도구 같은 것들은 아끼지 말고 투자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부족할까봐 하는 걱정에 현재의 삶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세요. 저는 어르신들께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적어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정말 돈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시간 관리와 하루의 우선순위 설정도 노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오히려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어르신들께 하루 플래너를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 시간대에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해 보는 거예요. 81세 정남식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다가 하루 계획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오전에는 공원 산책, 점심 후에는 독서, 저녁에는 일기 쓰기와 같은 일과를 만드셨대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살다가 이제는 매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의미 있는 시간 사용과 삶의 가치 찾기도 노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은퇴 후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큰 가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78세 장명호 할아버지는 40년간 몫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무력감을 느끼셨지만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목공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답니다. 아이들에게 내 기술을 전수하는 보람이 있어요. 나이 들어 더 행복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노년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비밀, 건강, 자연, 그리고 진정한 만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건강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점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무리 없는 근력 운동과 산책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옵니다. 83세 이정자 할머니는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20분씩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신대요.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못 걸었어요. 그런데 하루에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20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예요. 할머니는 걷기 시작한 후로 혈압약 용량이 줄었고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근력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10번씩 하루에 3세트만 해도 하체 근력이 유지됩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고 10초 동안 유지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에요.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자연과의 교감이 주는 치유 효과도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분만 자연 속에서 보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해요. 75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키우시는데 식물을 돌보면서 내 마음도 평화로워져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깁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권해드려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오늘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거예요. 82세 박수연 할머니는 암 진단을 받고 큰 두려움에 빠지셨다가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숨 쉬는데 집중하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 불안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머니는 이제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자기 만족도 중요합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 자녀들이 더 잘 찾아온다고, 건강이 더 좋다고 비교하면 행복은 멀어집니다. 나만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77세 최영준 할아버지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하루하루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내 삶은 내 삶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고 느긋한 삶이 주는 행복을 경험해 보세요.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했던 우리지만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는 삶의 여유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향기를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맛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6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매일의 습관, 인간관계와 소통, 정리와 단순함, 돈과 시간의 활용, 그리고 건강과 자연과의 교감까지. 이 모든 지혜를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30년간 상담해 온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88세 김한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8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은 걷기 힘들 거라고 했대요. 그런데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제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라고 하셨죠. 김한길 할아버지의 행복 비결은 감사 일기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으셨대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고 어려워하셨지만 점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셨다고 해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전화 한 통.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습관이 할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셔도 좋고 작은 수첩을 마련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한 달만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온 동년배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복지관, 노인센터, 상담소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든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72세 박영미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신 후 요리 카페에 가입하셨는데요. 같은 요리를 해도 누군가와 공유하니 더 즐겁더라고요. 이제는 영상통화로 손주들과도 자주 이야기해요. 여러분, 흔히 노년기를 인생의 겨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아름다움이 있듯이 노년에도 특별한 기쁨과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삶의 깊이와 여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만난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요. 84세 이순옥 할머니는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산책이더라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즐기며 가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점이나 여러분만의 행복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혜 담은 노후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